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객 가치라는 개념하고 그다음 전략적 CRM이라는 개념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가치는 고객의 어떤 경제적, 재무적 가치를 어,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CRM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고객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고객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고객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를 실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른 챕터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고객의 가치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고객의 가치의 어떤 개념적인 특징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객 가치를 바탕으로 CRM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들 그리고 어떻게 전략적인 CRM을 구현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 가치에 대한 얘기들 좀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satisfaction이라는 개념 그리고 loyalty, profit에 대한 체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satisfaction은 고객 만족을 얘기하는 거죠. 자료의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만 고객이 어떤 결과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그게 이제 고객 만족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의 만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는 요소로 정의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고객이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고객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프로덕트 퍼포먼스, 그다음에 서비스 퍼포먼스, 그다음에 임플로이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제품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또 서비스의 성능 그리고 고객이 서비스를 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접하게 되는 그 종업원, 인플로이의 어떤 성능, 기능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또 서비스 그 다음에 종업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그 세부적으로 보면 이 제품이라는 것도 뭐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덕트 자체의 어떤 품질도 중요하지만 또 가격이라든지 편의성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서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서비스나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다시 우리 품질이라고 얘기하죠. 그 제품에 대한 어떤 퀄리티, 품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가격. 뭐 일단 품질이 좋은 게 중요할 텐데 품질이 좋다 하더라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또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적절해야 되고 품질도 좋아야 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를 보면 컨비니언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편의성이죠. 그래서 편의성이라는 거는 고객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의 어떤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차로 한 2시간을 가야 된다. 그러면 고객이 아무리 서비스가 좋다 하더라도 만족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덕트나 서비스의 퍼포먼스는 이 퀄리티, 프라이스, 컨비니언스 뭐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고객이 만족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Customer Satisfaction, 흔히 뭐 CS라는 약자로도 쓰기도 하는데요. 이 Customer Satisfaction이라는 용어는 고객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그 다음에 종업원의 어떤 뭐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나타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고객의 만족감, 이 만족한 고객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재구매 또는 재이용하려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 리텐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리텐션이라는 용어는 어떤 고객이 지속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로열티라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로열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로열티라는 것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재구매나 재이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객의 어떤 반복적인 구매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로열티가 높은 고객은 지속적으로 어떤 특정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히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로열티가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satisfaction이라는 부분하고 이 로열티라는 부분은 반드시 비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customer satisfaction은 retention이나 로열티에 굉장히 정의 비례 관계를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반드시 정비례하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텐션 또는 로열티라는 행동을 통해서 고객이 어떤 특정한 회사의 기업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과 이익, 레비뉴와 프로핏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은 어떤 성능을 가진 제품, 그리고 좋은 성능을 가진 서비스, 그리고 좋은 성능의 종업원이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이런 고객의 만족은 어떤 리텐션이나 로열티라는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의 결과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레비뉴나 프로핏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물론 이런 관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비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만 뭐 반드시 정비례하는 관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프로덕트 퍼포먼스, 그다음에 서비스 퍼포먼스, 그다음에 임플로이 퍼포먼스에 대한 내용들이 value for the custom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에 만족을 하면 가치가 그런 고객들에게 주어지는 가치가 고객이 지급하는 대가보다 크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한편 끝에 보시면 value from the customer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거는 이제 고객으로부터 얻게 되는 가치가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revenue나 profit을 생성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고객의 어떤 기여를 통해서 재무적 기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기여 공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헌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제품, 서비스, 인플로이 퍼포먼스는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은 리텐션 로열티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리텐션 로열티의 결과가 레비뉴나 프로핏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이런 관계를 우리가 satisfaction, royalty, profit 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선순환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좀 오류가 있는데요. 예, 같은 그림이 나왔는데, 예, 예, 요거는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 지금 하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림이 좀 잘못돼서 제가 다른 그림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림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강의 자료에는 제대로 올려지도록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Customer Satisfaction이란 개념하고 Retention 또는 Loyalty라는 게 비례적인 관계에 있지만 반드시 정비례적인 관계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지금 보시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ink between satisfaction and reten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Y축에 해당되는 게 지금 보시는 아이고 잠시만요. 예, Y축에 해당되는 게 커스터머 리텐션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어떤 유지, 고객의 충성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죠. 고객의 만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리텐션의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관계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림에서도 그런 이제 비례적인 관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비례적인 관계가 정비례에 가깝다면 지금 보시는 이런 그 점선으로 표현된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 satisfaction이 바로 리텐션의 정비례적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이제 점선 형태의 비례적인 그 정비례적인 관계보다는 지금 보시는 약간 이렇게 곡선 형태 S자에 가까운 형태죠. S자에 가까운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분포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 증가하면 당연히 커스터머 리텐션도 어느 정도는 증가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증가를 하죠. 근데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 별로 변하지 않는 거의 평평한 수준의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좀 줄이 잘 안 그어지는데 평평한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나면 그러니까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 더 강화되면 이렇게 더 다시 비례적인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만족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 제품을 재구매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비례적으로 움직이지만 또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평한 이런 이제 관계, 즉 그 세티스팩션 수준이 높아져도 리텐션의 정도 차이가 없는 이런 이제 위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우리가 일반적 Zone of Indifference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무차별 영역, 우리가 이제 무차별 영역이라는 지역이 있고 이 무차별 영역을 벗어나면 그 벗어난 지점부터 다시 비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무차별 영역이 끝나는 지점이죠.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비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관계를 가진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기업에서 많이 하면 당연히 고객의 만족도 높아지고 뭐 고객 만족도 높아지면 리텐션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관계에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Zone of Indifference 이 무차별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이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더 이상 이제 리텐션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더 진행이 돼서 말하자면 고객의 감동의 수준에 다 도달하게 되면 다시 그 커스터머 리텐션의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뭐 이렇게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품질 개선하고 가격을 낮추고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해서 수익이 많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점이 지나면 이 수익이 별로 증가하지 않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zone of indifference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구역에서 더 이상 투자를 멈추면 더 이상 이제 satisfaction이 리텐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더 투자를 해서 그 satisfaction의 수준을 아주 굉장히 높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디퍼런스 영역 이상으로 증가를 시키면 다시 이제 비례적으로 리텐션의 수준이 높아진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그림에서 지금 이 satisfaction하고 로열티가의 관계를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텐션하고 이 profit, revenu와의 관계를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관계도 비례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atisfaction이 높아지면 로열티가 높아지고 로열티가 높아지면 보통 profit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비례적으로 변하는지를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산업별로 그 비례 정도가 좀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link between royalty and profit이라는 관계를 보시면 지금 산업별로 지금 Y축에 해당되는 게 로열티죠. 아까 우리 이제 리텐션 또 로열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고객의 충성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로열티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재구매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고객이 제품에 만족을 하면 계속 이제 반복 구매를 하겠죠. 그 반복 구매 횟수가 그 정도가 높아지면 로열티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축에 해당되는 게 satisfaction이죠. 예, 그래서 만족도 라고 되어 있는데 요 그림 아까 이제 사실은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열티하고 satisfaction 앞에 이제 이 retention, 로열티 그다음에 satisfaction 관계가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좀 그 비선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non-linear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선형적이죠. 우리 보통 이렇게 그 선형으로 나타나는 게 리니어하다라고 얘기하고 비선형 그 난 리니어한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는데 그게 이제 산업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satisfaction이 높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비례적으로 움직이지만 그 어떤 그 정도는 산업별 차이가 있다. 그래서 로컬 텔레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전화 사업자죠. 전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아주 소수의 기업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독점 또는 과점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점이나 과점 기업,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non-competitive z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어떤 독점적이거나 과점 몇 개의 기업이 운영을 하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는
satisfaction이 뭐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지금 보신 것처럼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굉장히 높은 그 로열티를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항공사 같은 경우도 보통 뭐 국가에 사거나 아니면 몇 개의 민영 기업에 허가를 해주죠. 그래서 그 여기도 경쟁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병원 같은 경우는 뭐 글쎄 작은 병원은 좀 경쟁이 심할 수 있겠지만 좀 큰 대형 병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로컬 텔레폰이나 에어라인스 뭐 이런 항공사 같은 산업보다는 이런 병원 산업은 경쟁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로열티와 세리스팩션의 수준이 거의 이제 여기는 병원 같은 경우는 비례적인 관계를 보이게 되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그다음에 이제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개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경쟁이 있기 때문에 뭐 국내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죠? 이런 우리 구매 가능한 제품들은 이제 좀 경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형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토모바일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제 경쟁이 또 있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사실은 뭐 조금 또 그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은 이제 우리 highly competitive zone이라고 해서 경쟁이 굉장히 심한 그런 영역도 있고 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 좀 덜한 산업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심한 산업은 좀 이제 그 비례 정도가 좀 낮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highly competitive zone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뭐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세리스팩션이 낮아도 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로열티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면에 경쟁이 심한 곳은 좀 비례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덜 비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산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로열티와 프라핏 관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고객의 충성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익 관계는 비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많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프타임 프로핏이 로열티가 낮을 때는 라이프타임 프로핏도 낮고 로열티 높을 때는 이제 라이프타임 프로핏이 높아지는 그런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고객 관리를 잘 하고 어떤 원가 관리나 이런 것들도 잘 해야지 이런 이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원가 관리나 이런 거 잘못하게 되면 로열티는 높아져도 기업의 수익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원가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해서 우리가 로열티가 높아지면 그만큼 프라핏도 기업이 받는 프라핏도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비용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수익성하고 고객의 어떤 그 수명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로 좀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좀 나눠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X축에 해당되는 거, 지금 short-term customer, 이 단기 고객, 또 장기 고객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high profitability, 또 low profitability 해서 이제 그 고수익 고객군, 그다음에 이제 저수익 고객군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해서 corporate service provider 또는 이제 grocery retail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산업 특징들 메일 오더 다이렉트 브로커리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좀 퍼센티지가 높죠. 예,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쪽도 좀 그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예, 그 고객 전체 고객에서 해당 부분에 해당되는 고객의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쇼텀 커스터머 이렇게 단기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익성이 좀 낮은 그런 형태인데 이런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수익성이 단기 고객임에도 수익성이 높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이제 코퍼레이트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롱텀 커스터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 프로피터빌리티 고수익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장기 고객은 그만큼 수익성이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장기 고객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좀 낮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산업별로 우리가 이제 잘 정리해가지고 산업별 특징들을 이용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RM을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CRM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라는 측면을 좀 볼 텐데요. CRM의 어떤 관점을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펑셔널 레벨이라고 해서 기능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커스터머 페이싱 레벨이라고 해서 고객 관점에서의 어떤 CRM. 그다음에 컴퍼니 와이드 레벨에서 전사적 관점에서의 수준 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RM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경영 상의 어떤 한 기능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 관점에서 좀 종합적인 CRM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컴퍼니 와이드는 이제 전사적으로 CRM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세일스포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그 보통 뒤에서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업 자동화라는 게 있죠. 예. 우리 이제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런 주문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듈인데요. 그게 이제 CRM에서도 여러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이제 CRM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기능들 중에서 경영에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수준이 펑셔널 레벨에서의 CR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사실 뭐 캠페인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마케팅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모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커스터머 페이싱 레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퍼니 와이드는 전사적으로 모든 종업원과 시스템이 기업의 어떤 CRM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체제로 갖춰진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CRM을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컴퍼니 와이드 레벨까지 발전시켜야 CRM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펑셔널 레벨 뭐 이런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그 형태로는 전략적인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CRM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퍼니 와이드 레벨까지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RM을 이제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 커스터머 매니지먼트 오리엔테이션, 그 고객과 관리, 경영의 어떤 지향점, 방향성을 이제 고객 위주로 우리가 이제 운영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tegration and alignment of organizational process. 그래서 조직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이걸 이렇게 잘 정렬해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CRM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고객의 데이터와 또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갖춰야 되죠. 그래서 Information Capture and Alignment of Technology. 그래서 그 고객에 대한 정보들, 인포메이션을 잘 보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테크놀로지 기술, 특히 IT 기술, IT와 이렇게 연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RM 스트래티지, 우리 CRM 전략을 잘 운영을 하면 우리 CRM 전략을 운영하는 과정을 체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CRM 스트래티지, 그 CRM 전략을 개발하는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컴퍼니 와이드, 즉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RM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려면 뭐 그 기업의 사장부터 말단 종업원까지 이런 그 전사적으로 CRM을 잘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객 위주의 어떤 발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와이드 커밋먼트, 종업원 그리고 임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제 CRM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고 고객 관점에서 고객 위주의 어떤 경영을 하겠다라는 어떤 태도 변화가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리드할 수 있는 CRM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 부서가 할 수도 있고 IT 부서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CRM을 잘 운영할 수 있는 CRM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리퀘어먼트, 비즈니스의 어떤 요구 사항들을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CRM 스트래티지를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CRM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 내부의 종업원과 대표의 어떤 태도 변화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데이터,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내부의 어떤 자원 같은 것들을 잘 분석해서 CRM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해야지 성공적으로 CRM을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략적 CRM, 스트래티직 CRM을 운영하기 위한 중요 이해관계자들을 보면 일단 이제 고객은 뭐 당연히 중요한 그 대상이 되겠죠. CRM의 대상이 될 거고요. 이런 이제 그 스트래티직 CRM, 전략적 CRM의 어떤 운영을 통해서 고객 입장에서 어떤 이제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 제안에 고객들이 수용을 한다면, 가치 제안을 수용한다면 이제 CRM이 전략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고객들이 수용을 못한다면 CRM이 잘 운영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간에 이런 이제 스트래티직 CRM, 전략적 CRM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영층, 경영자도 열심히 뭔가 이런 걸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종업원들도 해야 될 거고, 서플라이어, 그 공급자들, 우리 제품의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서플라이 체인 상에 있는 공급자들도 그런 것들 도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주,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CRM에 참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 우리 이제 뭐 관계되는 우리 회사와 관계되는 여러 파트너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참여를 해서 잘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CRM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 종업원부터 뭐 사장, 대표까지 열심히 CRM을 고객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태도 변화와 또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고객에게 적절한 가치 제안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면 성공적인 CRM 또 전략적인 CRM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고객의 가치, 즉 우리가 이제 이 CRM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 어떤 프로핏이 있어야 될 거고요. 프로핏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산업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그 로열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의 세리스팩션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세리스팩션이 영향을 받는 건 또 고객의 가치, 어떤 고객이 우리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여, 재무적 기여를 결국 이제 기업 입장에서 재무적 프로핏으로 잘 연계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고객 가치를 좀 잘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이제 강의에서는 고객 가치를 어떻게 계량적으로 잘 평가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까지는 조금 이제 뭐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거라서 약간 개념적인 설명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CRM의 어떤 개념 정립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이제 또 계량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이제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